월급 4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10년 뒤 월 200만 원 배당금을 받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2억을 굴리던 50대 가장이 세금과 건보료 폭탄에 무릎 꿇은 사연도 있죠. 둘 다 똑같이 배당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자산을 불리면서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 그리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합법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직장인 2명의 실제 투자 여정을 통해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투자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수익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시세 차익으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 흐름으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아가는 방식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둘 중 하나에만 올인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두 직장인의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A씨는 올해 35세 과장으로 월급 3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씩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만 몰빵했다가 2022년 하락장에서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서 전부 손절했고 결국 수천만 원을 날렸죠. 반면 B씨는 55세 부장으로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2억 원을 전부 고배당 ETF에 넣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처음엔 정말 행복했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보니 나스닥은 80% 넘게 올랐는데 본인 계좌는 제자리였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해진 셈이 된 거죠. 여기서 핵심 교훈이 나옵니다. 성장주에만 투자하면 하락장에서 멘탈이 붕괴되고, 배당주에만 투자하면 자산이 물가에 잠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전략이 바로 지수형 자산과 월배당 ETF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시장 지수 투자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차를 멀리 빠르게 가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죠. 월배당 ETF는 연료이자 냉각수 역할을 하는데,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시켜주고 중간에 차가 멈추지 않도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있고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이라는 오르막을 만났을 때 차가 멈춰버립니다.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반대로 연료만 가득하고 엔진이 고장 났다면 차는 굴러가긴 하는데 속도가 안 나서 10년이 지나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반드시 섞어야 합니다. 지수 투자로 자산의 덩치를 키우고 배당금으로 멘탈을 지키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배당금을 주면 그만큼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죠. 맞습니다. 이걸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회복력입니다. S&P 500에 편입된 코카콜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을 보세요.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을 지급했지만 주가는 결국 크게 상승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벌어서 배당락으로 생긴 주가 하락분을 메꾸고도 남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회복력을 가진 지수형 자산의 월배당이라는 옷을 입힌 상품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나이별로 어떤 비율로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A씨와 B씨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통해 세대별 전략이 왜 달라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의 투자자라면 아직 투자 기간이 20년에서 30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배당금 50만 원 더 받겠다고 성장 자산 비중을 줄이면 나중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거든요. 추천 비율은 지수형 자산 80%에 배당형 자산 20%입니다. A씨의 경우 현재 매달 2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60만 원은 나스닥 100 ETF인 QQQ에, 40만 원은 배당 성장형 ETF인 SCHD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소비하지 않고 전액 다시 나스닥 100을 사는 데 씁니다. A씨한테 왜 배당금으로 맛있는 거 안 사 먹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이 배당금은 제 엔진을 더 빠르게 돌려줄 고급 휘발유예요. 10년 뒤에는 이 엔진이 저를 경제적 자유로 데려다 줄 거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30대는 배당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A씨가 나스닥에 100% 몰빵했다면 2022년처럼 시장이 30% 이상 폭락할 때 또다시 멘탈이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20%의 배당주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이 심리적 안정감을 줬고, 오히려 하락장에서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번엔 50대에서 60대 투자자분들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기는 축구로 치면 후반전 40분입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공격 가담했다가 역습당해서 원금 손실이 나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수비만 하면, 그러니까 배당에만 올인하면 물가 상승이라는 적에게 자산을 야금야금 빼앗기게 됩니다. 추천 비율은 지수형 자산 50%에 배당형 자산 50%입니다. B씨는 현재 은퇴 자금 3억 원을 1억 5천원 S&P 500 ETF에, 나머지 1억 5천원 월배당 ETF인 JEPI에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매달 약 15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오고 이 돈으로 관리비랑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S&P 500 부분은 10년 뒤를 보고 그대로 묻어두고 있죠. B씨한테 월배당 ETF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 자산 절반은 장기 성장용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절반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오늘 내 생활을 책임져 주니까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그 배당금으로 S&P 500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요. 여기서 나스닥 100이랑 S&P 500 중에 뭘 선택해야 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나스닥 100 비중을 높이고 안정성을 원할수록 S&P 500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둘을 반반 섞고 거기에 월배당 20%를 양념처럼 얻는 거예요. 국내 상장 ETF도 괜찮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물론입니다. 요즘 한국 증권사들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미국 테크탑 같은 좋은 상품을 많이 출시했거든요. 환전 수수료 아끼고 싶거나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고 싶다면 국내 상장 ETF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제 종목과 비율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연 10%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나타나서 그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100만 원 벌어서 15만 원 정도 세금 내는 건 참을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B씨의 실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B씨가 처음에 퇴직금을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굴렸을 때 매달 배당금 2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1년 뒤 세무서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연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거예요. 원래 15.4%만 내면 됐을 세금이 훨씬 높은 세율로 적용됐고 더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2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게 된 거죠. 배당금 받아서 나라에 다 바치는 꼴이 된 겁니다. 반면 A씨는 똑같은 투자를 하면서도 세금 걱정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매년 연말정산 때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다며 보너스 파티를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어떤 계좌에 투자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절세 계좌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제대로 활용해도 수익률을 15% 이상 공짜로 올리고 시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ISA 계좌부터 설명드릴게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계좌는 대한민국 투자자의 만능치 특기입니다. 이 계좌에서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연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완전히 면제돼요. 그 한도를 넘겨도 원래 15.4% 내야 할 세금을 9.9%로 깎아줍니다. 게다가 이 계좌 안에서는 손익통산이 가능한데요. A 주식에서 500만 원 벌고 B 주식에서 300만 원 잃었을 때 일반 계좌는 500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만 ISA는 실제 순이익인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 다음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 계좌의 별명은 세금 방패예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4%를 바로 떼지 않고 세금 낼 돈까지 전액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B씨처럼 55세가 넘어서 돈을 찾을 때 그때 가서 아주 낮은 세율인 3.3%에서 5.5%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내야 할 세금을 투자 원금으로 바꿔주는 마법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 걱정이 있는 분들에겐 이만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건 연말정산의 구원투수로 직장인 A씨가 매년 싱글벙글하는 이유죠.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넣기만 해도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다만 이 계좌는 법적으로 30%를 안전자산에 담아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하이브리드 전략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 30%를 미국 국채 ETF나 안정적인 월배당 ETF로 채우면 국가가 강제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균형 있게 지켜주는 셈이에요. 월급 들어오면 어떤 순서로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ISA 계좌를 만들고 1년에 2천만 원 한도까지 채우세요.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비과세로 챙기는 겁니다. 그 다음 연금저축과 IRP를 채워서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배당금 재투자 효율을 극대화하세요.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때 일반 주식 계좌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종목도 알았고 세금 아끼는 계좌도 준비됐습니다. 남은 건 실행인데요. 막상 주식 앱을 켜면 손가락이 머뭇거리죠. 오늘 사도 될까? 너무 고점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해결해 드릴게요. A씨가 3년 만에 배당 시스템을 구축한 비결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A씨는 매달 25일 월급날이 되면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아요. 이미 증권사 앱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 뒀거든요. A씨의 루틴을 공개하면 매달 26일 오전 10시에 나스닥 100 ETF 100만 원, S&P 500 ETF 60만 원, 배당 성장형 ETF 40만 원이 시장가로 자동 매수됩니다.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A씨는 몰라요. 그냥 점심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1년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주가가 비쌀 땐 적게 사고 쌀 땐 많이 사게 되면서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진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고점 매수가 무섭다면 그냥 기계가 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승리 전략입니다. 배당금 재투자도 중요한데요. B씨는 처음에 배당금이 들어오면 기분 좋아서 아내분과 외식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배당금 입금 알림이 뜨면 바로 앱을 열어서 그 돈으로 S&P 500을 일주라도 삽니다. B씨 말씀이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직접 산 주식보다 배당금으로 불어난 주식수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리의 마법이구나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당금은 공돈이 아니라 노후를 앞당겨줄 가속 페달이에요. 자산이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배당금을 전액 시장 지수에 재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을 알려드릴게요. 주식시장에 폭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와 B씨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A씨가 부장님 이번에 나스닥 10% 빠졌는데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니까 B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가가 빠졌다는 건 우리가 사야 할 S&P 500이 세일 중이라는 거야. 게다가 월배당 ETF는 주가는 빠져도 배당금은 그대로 주잖아. 그 배당금으로 지수 ETF를 더 많이 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나.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략의 진짜 힘입니다. 지수형 엔진이 잠시 식었을 때 배당금이라는 예비 연료로 엔진을 더 싸게 보강하는 것. 이 마인드만 장착하면 하락장에서 눈물 흘리는 대신 미소 짓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지수라는 엔진과 배당이라는 연료를 반드시 섞어야 합니다. 지수만 하면 하락장에서 멘탈이 나가고 배당만 하면 물가에 잠식당해서 가난해지거든요. 이 둘의 조합만이 여러분을 끝까지 데려다 줍니다. 절세 계좌를 일반 계좌보다 먼저 채워야 합니다. ISA, 연금저축, IRP는 수익률을 15% 이상 공짜로 올려주는 마법의 주머니예요. 이걸 모르면 앉아서 돈을 버리는 겁니다. 시간에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일주를 사는 사람이 10년 뒤에 웃습니다. 의지를 믿지 말고 자동 매수 시스템을 만드세요. 영상 끝나면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 알려드릴게요. 안쓰는 증권 계좌 정리하고 ISA 계좌부터 만드세요. 5분이면 됩니다. 오늘 배운 비율대로 딱 10만 원만이라도 세팅해보세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목표를 선언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실행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처음엔 배당금이 고작 커피 한 잔 값인 5,000원일 수 있어요. 하지만 A씨처럼 꾸준히 엔진에 연료를 붓고 B씨처럼 절세 방패로 자산을 지켜낸다면 그 5,000원은 어느덧 관리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고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실행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계좌의 첫 번째 배당금이 찍히는 날 그리고 그 계좌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쑥쑥 커가는 날 이 영상 아래 다시 오셔서 자랑해주세요.